안녕하세요. 여의도 김과장입니다. 벌써 9월이 끝나가네요. 오늘 영상은 9월 마지막 날과 10월 첫날에 청약하는 종목 K카입니다. SK엔카에서 사모펀드에게 인수된 지 무려 2년 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직영중고차 K카의 상장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K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모두 끝내보겠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 크게 바뀐 게 없어서 K카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분들의 어떤 분위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카 사업 내용부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청약 일정부터 공모 내용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 이후에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모주 시장에 관심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공부까지 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나고 계세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대여주는 큰 하락 어려우니까 일단 해보자 하는 쪽과 유사업종의 롯데렌탈의 하락을 지켜보면서 대형주의 하락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기관 투자자분들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아요. 지금 공모 금액도 어느 정도 큰 편이고 시가총액 사이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개별 회사들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감당 가능한 실수요만큼만 참여한 기관과 패스한 기관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회사길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회사예요. 중고차 시장 1등 회사입니다. 오프라인과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에서 시장 장악을 좀 하고 있는데 전국에 무려 41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조하는 점이 3일 책임 환불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점을 굉장히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정보 비대칭 해소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상품인데 점검부터 등급과 가격까지 회사에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깨끗하게 판매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앞에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커머스는 쉽게 말해서 휴대폰이랑 PC처럼 온라인 판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41%까지 성장하면서 확실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45%의 소비자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중고차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만약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사진으로 본 후에 직접 방문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매출액과 재무상태 보시면 그래도 회사 성장성과 안정성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0% 가까이 성장했고 이커머스 부분의 매출로만 따져봤을 때 65%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회사 내실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매출 부분에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실행 중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일을 뺏길 수 있고 바로 성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하실 분들은 꼭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잘 나온 매출이 반도체 쇼티지로 신차 출고 기간이 길어지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반사이익이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쇼티지 해결 이후에도 과연 현재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까지는 독보적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막대한 투자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직영 중고차라는 장점을 다른 회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드오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고 있어요. 빅테크 회사랑 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경쟁 업체들이 크기 전에 얼마나 몸집을 키워놓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청약 일정 보겠습니다. 청약은 9월의 마지막 30일과 10월의 첫날에 진행됩니다.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청약 결정하시고요. 상장일은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관사는 4곳입니다. NH, 대신, 삼성, 하나금투 이렇게 4곳인데 증권사별 배정 물량 차이가 정말 큽니다. 대표 주관사에게 대부분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수수료도 없는 NH투자증권이기 때문에 K카를 정말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분 제외하고는 NH가 가장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행 방법에서도 체크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최대 주주 한앤코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156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하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 비율을 보시면 93% 가까이 구주 매출로 진행하고 신주는 120만 주로 7% 정도밖에 안 돼요. 코네스 이전 상장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그대로 최대 주주의 이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앤코 홀딩스는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 이후에 65%를 보유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공모 후 주주 구성은 대주주 한앤코 65%, 공모주주 28%, 우리사주 7%입니다. 대주주와 우리사주 지분 72%는 1년간 보호예소가 걸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우리사주가 7%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모 주식수 기준으로는 20%예요. 330만 주 정도 되는데 하단 기준 하단 43,300원이죠. 43,300원 기준으로 1,132억 정도 나오고 직원이 모두 같은 수량으로 청약했을 때 1인당 무려 1억 2천만 원을 청약해야 됩니다.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이 꽤 높겠죠. 만약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배정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모가 비교에서도 체크할 게 있어요. 국내에 적당한 비교 기업이 없다 보니까 해외 6개 기업을 유사기업으로 삼았는데요. PSR, 주가 매출 비율 기준이죠. 1.59가 나왔는데 자주 사용하는 퍼나 에비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상관없이 매출만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계산에 적용된 PSR이 높은 기업 3군데는 적자 기업입니다. 롯데렌탈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없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장 후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PSR 주단가액을 계산해보니까 56,823원이 나왔는데 할인율은 상단 기준 24%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밴드 상단 가격은 43,200원입니다. 롯데렌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넣고 계산을 해봤어요. 반기 매출을 연환산 후에 계산해보니까 PSR은 0.62가 나왔고요. 기존 1.59에서 1.45로 평균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 식으로 계산하면 주단가액이 56,823원에서 54,915원으로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밴드값 또한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고평가다 이런 의견도 충분히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조이렌트카를 2월에 흡수합병했고요. 주식수 증가의 목적으로 5월 달에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행량이 3,120만 주나 되는데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주식수를 위해서 무상증자가 적합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인수단에서 근무해본 경험은 없다 보니까 상장 시의 법규 부분은 살짝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이렌트카 인수를 위해서 대표 주관사인 NH증권도 300억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돈이 필요하고 주식수도 늘려야 했으니까 유상증자를 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형 FI, 재무적 투자자인 만큼 유동성은 충분할 것 같고 투자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무상증자와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정은 내일과 모레 청약이 시작되고요. 상장일은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비율은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이 93%로 굉장히 많은 점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기관 경쟁률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 40대 1 나왔고요. 확약 비율 4.9%, 그리고 확정 공모가 밴드 하단이죠. 하단 미만입니다. 확정 공모가 25,000원 나왔습니다. 밴드 가격이 34,300원부터 43,200원이었는데 하단 미만에 엄청난 할인을 해서 적용하는 것처럼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뭐 크게 비싸다 할 정도는 아닌데 빅딜에 이 정도면 거의 기관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평점으로 치면 1.5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 라이벌이 등장할 텐데 부담감과 너무 강적이 나타나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저는 공모가 하단 미만 나왔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고차 시장 좋았는데 이걸 연환산에서 측정해버리면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엄청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업종은 아니지만 유사업종인 롯데렌탈 상장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모가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엮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청약 K카를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안 좋은 부분을 크게 어필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 기준에서 안 좋다는 걸 좋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공모주 영상으로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